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차 1과목이 끝났고 이제 2과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뭐 단답형 대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2차 2과목에 용어 설명 파트가 앞에 또 따로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파트는 뭐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 과목 공부를 하면서 단답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5점짜리 문제들이나 이제 뭐 묶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서술형을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량 조사를 할 때 기준들이 있었죠. 또 뭐 몇 개는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추출해서 몇 개를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민감한 숫자, 그리고 날짜 나오는 것들 해서 이제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번에 나눠서 올릴 계획이고요. 먼저 수학량 조사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이제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 복숭아, 자두의 이제 수학량 조사 방법인데요. 원래 이제 표본주 얼마를 추출해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나와 있는 건데 단답으로 뭐 내기도 쉽고 간단한 계산 문제. 뭐 이 농제 품종이 뭐 3개인 경우 총 추출해야 하는 표본은 몇 개인가 뭐 이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포도, 복숭아, 자두의 착화수 조사에 대한 뭐 따로 단답이 나올 부분은 없어서 제가 쓰지 않았고요. 문제는 과중조사부터죠. 자, 여기서 과중조사의 수확량 조사 방법, 그 기준,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 20개를 추출하여 개수와 무게를 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포도는 농지당 최소 30개 이상 추출을 해야 되고 복숭아, 자두는 60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일에 품종이 한 개만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20개를 추출해야 되는데 농지당 포도 같은 경우에는 30개로 제한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품종이 한 개인 경우에는 그 품종을 30개, 최소 30개는 하셔야 된다. 두 개인 경우에는 각 품종별 20개씩 해야 되니까 20개, 20개 하면은 40개죠. 그러면은 30개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고요. 복숭아 자두도 마찬가지. 품종별 20개로 추출을 하되 품종이 두 개인 경우는 20개씩 하면 4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60개 이상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뭐 30개, 30개를 하던가 20개, 40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60개를 농지당은 채워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착화 피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평균 키우기 3주 이상에서 이제 20개씩, 포도 30, 자두 60, 복숭아 자두 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피해 인정 개수가 과실마다 조금씩 다르죠. 원래 이게 과수 기준으로는 50, 80, 100 이렇게 정상, 총 4개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피해 인정 개수를 하는데 다행히도 포도, 복숭아, 자두는 피해 인정 개수가 이제 우리가 외웠던 거랑 동일하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군 구명병이라는 것으로 이제 0.5를 피해 인정 개수를 더해주죠. 곱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복숭아가 병충해가 보상이 된다라는 생각만 하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자에 나오는 거지만 뭐 가루더댕이병이 나왔다. 그러면은 병이니까 0.5 인정을 해줘야지 라고 해서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꼭 세균 구멍병으로 병충해가 손해가 났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과 피해 조사는 대다수 이제 낙과 피해 조사는 일단은 전수조사죠. 전수조사는 일단 100개 이상 표본 추출을 한다는 뜻이 101개를 해도 되고 120개를 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인 경우에는 100개 이상을 한다라는 기준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피해 인정 개수는 이제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 피해 인정 개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밤을 보시면은 이제 수학 개시 전, 후 수학량 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은 뭐 전에 수학 개시 전 내용에 다 있기 때문에 수학 개시 전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밤도 마찬가지로 낙과 전수 조사. 낙과 조사는 전수 조사죠. 그럴 때는 100개를 조사를 하고요. 뭐 여기서 만일에 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뭐 떨어진 낙과를 한 군데 모아놨으면은 이제 전수 조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표본 조사를 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자, 과중조사 마찬가지로 3주, 과중은 3주에다가 20개, 60개. 이거는 복숭아랑 자두랑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서 과중조사의 밤은 기준이 있는 게 3mm, 그러니까 3cm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적용하는데 만일에 3cm 이하인 과립이다. 과립이, 그러니까 밤송이를 뗐을 때 과립이 나오잖아요. 그게 3cm 이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무게에
80%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과중조사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하겠죠. 과중조사하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묶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단답형으로. 그리고 낙과 피해 조사 마찬가지로 임의과실 20개에서 품종 20, 농지당 60 해서 조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 3주, 표본주 20개, 60개 낙과 피해 조사랑 동일합니다. 참달에도 보시면 참달에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면적을 구한다는 거죠. 품종별, 수령별로 제식 간격을 조사를 하는 건데 제식 간격을 조사하는 이유가 이제 면적 조사를 위해 길이를 재는 거죠. 여기서 면적 조사, 참달의 면적 조사를 하면 사다리꼴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윗변이랑 아랫변이랑 높이를 더해서 이제 구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사다리꼴 공식의 세 가지를 구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조사, 착과 조사나 뭐 이런 방법들은 마찬가지로 품종별 20개, 농지달 60개 해서 마찬가지로 밤과 동일하죠. 자, 대신 여기서도 이제 밤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과중을 구하는 방식의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밤 같은 경우에는 3cm, 과립이 3cm 이하면은 우리가 80%를 적용을 했었는데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50g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조사 그 수확량이 70%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묶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고요. 매실 대추 같은 경우도 이제 비대 추정 지수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낙과 피해 구성 조사를 보면은 표본주별로 이제 임의의 과실 100개 또는 1kg, 1000g 이상을 추출하여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개수 또는 무게를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무게 기준이 나왔다는 거죠. 매실 대추. 매실 대추는 비대 추정 지수가 들어가고 일단 그리고 낙과 중 임의의 과실 100개 또는 1000g, 1kg 이상을 추출하여 조사를 한다. 마찬가지로 착과 피해도 동일한 기준. 모든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각 해당하는 이제 과일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어떻게 표본 조사를 하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인틀이 있었잖아요. 유인틀이 있었죠. 울타리 또는 V자형 유인틀 이렇게 있었는데 먼저 표본 구간 선정을 할 때 길이 방향으로 유인틀의 길이 방향으로 1m를 조사를 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미자는 3,000g을 추출한다. 3,000g 이상을 추출한다. 그러나 만일에 뭐 매실 대추나 마찬가지로 1,000g이나 3,000g 이하인 경우가 있잖아요. 수확량을 했을 때. 그때는 그냥 그거 가지고만 조사를 한다. 라는 내용도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요약이라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오미자는 유인트 방향으로 1m를 표본 길이를 조사를 하고 구간을 선정을 하고 3,000g 이상을 추출한다. 라는 내용 되어 있고요. 유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품종별 3개 이상의 표본주, 3주 이상인 거죠.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과실 100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랑 동일하죠. 그리고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단답형으로 기출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죠. 피복제는 피복제의 면적,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하고 구조체는 어떻게 하냐? 만일에 손사체, 재사용할 수 없으면은 교체를 해야겠죠. 재사용할 수 있으면은 보수 면적을 확인할 거고요. 근데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또 피해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확인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잠시 해보자면은 피해 인정 개수는 포도, 복숭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오미자는 동일하다. 50, 80, 100% 그리고 정상 해서 총 4개의 피해형으로 수확량 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 이제 좀 복잡한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제 복분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 불능 조사가 있는 거는 복분자밖에 없다는 말은 지금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거고요. 복분자, 경작 불능조사 같은 경우는 이듬해 5월 30일 이전에 끝나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기간 확인하고요. 제 여부 심사를 하죠. 그리고 경작 면적 확인을 하죠. 여기까지 늘 동일한 반복이고요. 식물체 피해율 조사를 하죠. 어떻게 하냐면 목측 조사로 한다. 그래서 목측 조사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또 과실 손해 조사부터 밑에죠. 자, 먼저 복분자금 표본 구간 선정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선정한 포기가 있으면은 양옆으로, 그러니까 전후인 거죠. 전후로 2포기씩 하면 총 하나, 둘, 가운데 선정한 거 셋, 넷, 5개에서 총 5개의 포기가 표본 구간으로 선정이 된다. 그리고 그 표본 선정된 포기 5개에서 각 포기마다 임의의 6송이씩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복분자의 과실손해조사 같은 경우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총 5개 포기 중에서 각 포기마다 6개씩 송이를 하니까 총 수정 분량 송이는 30개가 선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위험 같은 경우에도 부분자 마찬가지고요. 자, O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본 결과모지라는 게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선정하는 것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선정해서 표본 결과모지를 하고요. 그 끝에 20cm를 제외를 하고 그 결실수를 조사를 했었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에는 3주 이상 선정을 하는 거는 다른 과수들과 동일한데, 먼저 수확 전에 사후 조사를 할 때는 표본주의 과실을 100% 피해형과 정상 과실로만 나눕니다. 그러니까 50%형, 80% 피해형 이런 게 없고 그냥 50% 피해도 일단은 100% 피해형, 피해가 있냐 없냐 이렇게로만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과실 손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표본주, 과실 손해 조사에서는 표본주를 최소 2주 이상 한다고 써있네요. 원래는 3주 이상인데 감귤이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 리본을 묶고 원가지, 벼라조지 가지, 이제 버금가지죠. 1개에서 3개를 수확을 한다. 거기서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과실이 이제 크기로 분류를 한 번 더 해요. 등급 내과실, 등급 외과실, 이제 크기로 분류를 하고요. 등급 내과실, 외과실 마찬가지로 정상, 50% 피해형, 80% 피해형, 그리고 100% 피해형, 이렇게 4가지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등급 외과실, 이 크기가 우리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급 외과실 같은 경우에는 인정비율 70%를 거기다가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비율 70%로 곱해 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참달의 과실구장 과중 50g 이하인 경우에 인정 비율인 70%를 조사 수확량에 곱해 줬었죠. 마찬가지로 감귤도 이제 등급 외 과실에는 70%를 곱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귤은 동상의 특약이 있었죠. 동상의 특약. 동상의 특약 마찬가지로 표본주는 2주 이상을 선정을 하고요. 동상에는 가을 일소도 마찬가지로, 우박 피해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4가지의 이제 리본을 묶습니다. 왜냐하면 우박이 언제 어떻게 떨어졌을지 모르고 어디 맞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네 방향 모두 리본을 묶어서 기수확한 과실수를 조사를 하고요. 이제 그 과실에서 정상 80%, 100%, 이 3개, 50%가 빠졌죠. 50%를 빠진 걸로만 피해형 과실 구분해서 개수를 산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화과 보도록 할게요. 자, 과실 손해조사, 무화과는 과실 손해조사죠. 마찬가지로 3개에서 100개까지 하네요. 이거는 피해 구성개수 똑같죠. 동일하죠. 포도, 복숭아 이렇게 맨 처음에 봤던 친구들이랑. 그 특정 위험 과실 손해조사는 이제 수확기인 8월 1일부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결과지수를 구분하여 고사결과지수와 정상결과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이거 2개를 조사해서 이제 보험금을 산정하는 피해율을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로 하되 변경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미보상 결과지수, 보상할 수 없는 죄로 고상한 결과지수는 수확 또는 수확량은 모두 정상,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로 해서 정상으로 체크를 하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벼인데요. 벼까지가 아니라 일단 한번 쭉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일단 사고 시기를 좀 아셔야 돼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누구나 하는 거지만 이거는 늘 어떤 품목이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필요시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항 직파 불능 조사가 있는데 7월 31일이 이항 한계일인데 그 전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제2항 재직파 불능 조사는 사고 후 조사 첫 번째 한번 하고 제2항 직후 조사를 한번 더 하죠. 제2항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제2항 재직파 받고 경작 불능 조사는 마찬가지로 모든 게 사고 후 그리고 수확 개시 시점 전에 조사를 하고요. 수확량 조사는 3가지죠. 수량 요소는 수확 전 14일 전후, 표본 조사는 알고기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 전수 조사는 수확 시에 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이제 필요시 하는 거고요. 이항 직파 불능 조사는 보시면은 7월 30일 일단 이항 한계일 돼 있죠. 이항 한계일은 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영농 활동 확인을 하죠. 이거는 1과목에도 나와서 이제 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1과목에서 나올 확률이 있겠죠, 사실. 논특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2항 재직파 같은 경우는 벼만 있죠. 이 피해 기준 3가지가 있죠. 5점짜리 단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묘가 본답의 바닥과 있는 흙과 분리된 경우. 그리고 물에 둥둥 뜬 거죠. 그리고 묘가 토양에 묻히거나 잎이 해단에
흙에 덮여 햇빛이 차단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묘는 살아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세 가지를 피해 면적에 포함을 시키는 판정 기준이 된다.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것들 꼭 같이 외워주셔야겠고요. 자, 경작 불능조사는 마찬가지죠. 경작 불능조사다. 사료용비, 뭐 밭벼 이런 건 안 되겠죠.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가 사실 이제 우리가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제 보험금을 따로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도 한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산식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금은 일단 가피자 그대로 그 형태고요. PL은 보수미보죠. 여기서 보장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이랑 표준 수확량 중에 더 큰 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에 조사 수확 비율과 피해 면적 보존 개수를 곱하면 수량 요사 조소 방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이제 보수미 똑같고요. 그럼 이제 수량 요소 조사 어떻게 하냐? 총 4포기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4포기를 선정한 각 포기마다 이상 상태 점수와 완전 나다 상태 점수를 계산을 해서 그 4개를 다 더하면은 이제 요 어디 있죠? 그쵸. 수확 비율이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 조사 수확 비율, 이 첫 번째 조사 수확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제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51%에서 60% 사이에 해당한다. 근데 우리는 55%로 사용을 한다. 아니면 55%인데 가장 큰 해당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밭작물의 피해 인정, 손해 비율처럼 20% 단위로 끊어서 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계산이 수량 요소 조사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죠. 표본조사 마찬가지로 피해율은 보수미분인데 이제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먼저 읽어보면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의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의 이제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이나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을 기수학 면적이랑 더한 값을 곱해준다.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하면 수확량이 나온다라는 개념이죠. 이거는 뭐 밭작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거랑 똑같은 공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표본 조사 방법은 다 똑같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거는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을 가인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뭐 몇 점 몇 이렇게 나오겠죠. 조사 대상 면적,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없고 조상 대상 면적, 실미고수죠. 실미고수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그리고 표본 구간 이제 유효 중량을 구간 면적으로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눠주는데 그럼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은 어떻게 구하냐? 자, 표본 구간에 작물들의 총 합계가 있겠죠. 그 합계를 제시가 되어 있다면 쓰시면 되고 아니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해서. 그리고 그 작물 중량의 합계를 1에서 로스율이 있죠. 변은 로스율이 있습니다. 1에서 로스율 0.07을 뺀 값에 1 함수율이랑 그거를 이제 1 기준 함수율로 나누죠.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기준 함수율은 15%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로스율과 곱해주고 중량 합계랑 곱해주면 유효 중량이 나오고 그 유효 중량을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눠주시면은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조사 대상 면적이랑 곱하고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을 타기 더해서 곱해주시면 이제 수확량이 나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다면 밭작물이랑 똑같기 때문에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면적은 마찬가지 4포기 조사를 하죠. 함수율은 총 3회 이상 실시를 한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사실 뭐 너무 간단해서 나올까 싶지만 수확량,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이라 하면 조사 대상 면적이 있죠. 거기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원래는 표본 구간 때는 곱해줬었는데 곱할 필요가 없죠. 전수조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물 중량, 전체 작물 중량을 함수를 기준 함수로 나눈 값을 곱해주면은 조사 대상 수확량이 나오고요. 그거를 그대로 쓰시고 넣으시고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구한 다음에 타기를 곱해주셔서 수확량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확 불능조사 같은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갈아엎은 경우, 그리고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세 가지에서만 수확 포기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야지 수확 불능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험금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재파종조사 마늘과 양배추 보시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 길이 및 출현 주수를 조사를 한다. 길이 조사하는 거는 OD가 있었죠. 그리고 마늘도 조사를 하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오미자였죠. 오미자. 유인틀의 길이 방향으로 1m로 표본 구간 길이를 선정을 했었죠.
마늘도 보시면 일항 길이를 방향으로 8주 또는 1m 똑같죠. 에 해당하는 일항 길이와 일항 폭과 출현 주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지 면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고요. 양배추도 보시면은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있죠. 작물이 고사되거나 살아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것으로 판정되는 면적. 이거는 우리가 아까 벼에서 제2항 재직파 조사를 할 때 수확 불가능할 이거랑 양배추가 동일한 내용이 써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 수확량 조사 이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단답형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내기도 쉽고 깔끔하죠. 다른 말 나오지도 않을 만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 자, 그러면은 품목별 수확량 적기는 언제냐? 언제 수확량 조사를 하면 가장 좋은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콩 보시면은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자, 필요 없는 내용이죠. 꼬투리의 80에서 90% 이상이 고연 성숙 황색으로 변하는 시기에 7에서 14일, 7에서 14일이 지난 시기. 수량 요소 조사는 조사 14일 전후로 했었죠. 콩은 7월 14일이 7일에서 14일이 지난 시기에 조사를 한다. 언제? 꼬투리의 80, 90% 이상이 황색으로 변하는 시기. 양배추는 결구 형성이 완료됐을 때고요. 양배추는 도복이 완료됐을 때. 양배추 대가 아예 딱 쓰러지면 이제 양배추 수확하면 된다 라는 개념이고요. 감자 보시면은 제주 지역 고랭지 감자는 파종일로부터 110일, 그리고 이외의 지방과 봄 감자는 95일 이후에 조사를 한다. 그것은 비대 종료된 시점이라 보는 거다. 마늘도 마찬가지로 비대 종료된 시점으로 보고요.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황변했을 때,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황변했을 때 뭐가? 잎과 줄기가 2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황변했을 때 조사를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고구마는 마찬가지 비대 종료된 시점인데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 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 라고 쓰시면 되고요. 차 같은 경우는 조사 가능일 직전이죠. 그 직전이 언제인지 보면은 차나무의 대다수의 신초, 햇가지죠. 신초가 1심 2엽의 형태를 형성을 한 거죠. 한심에 두 잎이 난 거죠. 형태를 형성하며 신초의 길이가 4.8cm 이상, 엽장, 잎의 길이가 2.8cm, 그리고 엽폭이 0.9. 그래서 이거는 28, 48, 09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 시기 수확년도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농협의 수매기한이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0일 이전에 수확을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품목별 면적 조사 방법 볼게요. 자, 고구마,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 옥수수. 일항 길이 5주 이상 및 일항 폭을 조사를 하죠. 한 1m 정도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차는 구격의 20cm, 20cm. 그러니까 총 0.04m 제곱의 틀을 사용을 하는데 총 2개를 사용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밑에 보시면 또 추가로 나오고요. 콩은 4주 이상이죠. 밭작물에서 콩은 4주 이상 조사를 하고 일항 폭을 조사를 해서 이제 면적을 조사를 하고요. 전파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산파 이렇게 막 뿌려서 수확을 한 거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일항 길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m 제곱의 크기의 둥그란 원형 틀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길이를 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품목별 표본 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을 볼게요. 자, 콩 같은 경우는 함수일, 마찬가지로 콩에는 유효중량 기준 함수일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자,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양배추는 외엽 2개 내외를 제외한 후 이제 무게를 잰다 그런 얘기고요. 피해량은 정상 80, 100% 이렇게 3개로 나눠진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수확량 조사 방법인 거죠. 피해 인정 개수를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상은 1로 하는 거죠. 원래는 100% 피해량을 그냥 1로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정상을 1로 계산을 하고 80% 피해면은 20%가 정상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를 정상 80% 피해량 개수에 곱해주면은 수확량이 나온다라는 개념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양파는 종구 끝에 5cm를 제외하고 무게를 조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외울 거, 양파 지름 6cm 미만이다, 지름이 6cm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80%를 곱해준다 라는 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80%, 100%, 피해형, 정상 이렇게 꼭 3개가 돼 있겠죠. 양파는 6cm 80%다
이런 퍼센트 나와 있는 것들 계속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마늘 종구 3cm 위에 3cm를 절단하고 무게를 조사를 하네요. 자, 2cm 한지형이 더 작은 거죠. 한지형은 80, 100 이렇게 3.5cm 난지형 3.5cm 미만이다. 그러면 80% 피해량과 100% 피해량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계산을 한다 라는 거죠. 고구마 보시면은 고구마는 크면 클수록 피해 정도가 이제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는 400g 이상이 넘어가면은 50% 피해량으로 나눈다. 그래서 50% 정상, 이제 100% 피해량 이렇게 세 개로 조사를 한다.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정상 감자, 병충해별 감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감자 병충해를 조사를 해주잖아요. 일단 20에서 100%, 0에서 100% 사이로 20% 단위로 나눠서 손해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최대 지름이 이제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가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50%를 조사 무게로 한다. 라는 개념이고, 그럼 80%는 고랭지 감자에만 존재를 하는데요. 고랭지 감자일 경우 표준 구격 80에서 250g을 넘어가면은 실제 무게의 80g을 조사 무게로 적용을 한다. 여기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양파는 6cm였죠. 감자는 5cm. 양파는 대신 6cm 미만이다. 그러면은 80%를 적용했었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5cm 미만이면 50%, 고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80에서 250g을 벗어난다. 80g 미만이거나 250g 이상일 경우에는 80%를 조사 무게로 적용을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착립장 길이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뉘죠. 15cm, 17cm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요. 17cm 이상이면 정상이죠. 중, 15cm 이상, 17cm 미만이면 0.5를 곱해주시고요. 하는 15cm 미만이면 그냥 1을 곱해서 수확 개수를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무게를 곱해주시면 수확량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뭐 제시계 지수, 밀도 지수를 곱해주시면 이제 손의 양이 되는데 그건 또 밑에 나오니까 따로 말씀드릴게요.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 20cm 태를 두르고 그 안에 있는 새싹 수를 세고 남아있는 새싹 1심 2합의 형태를 세서 따서 개수를 세서 무게를 조사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제 해가림 시설까지 남았네요. 자, 내용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면적 길이 이제 우리가 수확량 합계, 그래서 이게 적용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확량 합계 적용을 해야겠죠. 감자는 뭐 다 더해서 수확량을 내시면 되고요. 양배추 마찬가지로 정상과 80% 무게 이거를 조사를 해서 수확량으로 치고, 차 같은 경우는 표본 구간별 수확한 새싹 무게를 새싹 수로 나누고, 그러면은 표본 구간별 이제 새싹 무게가 수확한 새싹 이제 평균 새싹 수당 무게가 나오겠죠. 거기에 기수확 새싹 수와 기수확 지수를 곱해주시고 수확한 새싹 무게를 수확했던 새싹 무게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 양파 마늘 경우에는 이제 1 플러스 비대 추정 지수 곱하기 표본 구간별 작물 무게 합계를 곱해줘서 이제 수확량을 산출을 했었죠. 그래서 1 플러스 비대 추정 지수의 구간별 작물 무게 합계를 곱해준다라는 건데, 마늘은 거기서 또 추가하면은 환상계수가 있다. 난지가 0.7이 한지가 0.7이냐, 난지가 더 크죠. 한지형보다 더 큰 마늘이기 때문에 난지 0.7이 한지는 0.7을 마지막에 한산계수 곱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양파 마늘은 1 플러스 비대 추정지수 1.뭐뭐가 나오겠죠. 거기에 표본 구간별 작물 무게 합계를 곱해줘서 수확량 합계를 낸다라는 내용 꼭 같이 외워주셔야겠고요. 고구마는 정상 50% 무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옥수수 이렇게 무게가 따로 나와있죠. 미백 2호, 대학찰, 그리고 미흑찰 180, 160, 190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콩 구하는 방식 이거 비슷하죠? 벼랑 똑같죠? 자, 중량, 표본 총실 중량, 표본 정물 전체 작물 무게 곱하기 1에서 함수비 해서 이제 기준 함수비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벼는 로스율, 이래서 로스율 뺀 값을 또 더 곱해줬어야 된다 라는 내용만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면적 합계 방법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내용 계속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품목, 생산비 보장 품목 보시면 끝나는데요. 생산비 보장 품목이 더 쉽죠?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내용 보시면은 사고 일자 확인을 합니다. 재해 발생하는 일자, 그리고 지속적인 피해가 있다. 재해가 지속적인 재해다. 그러면은 재해 종료 일자를 사고 일자로 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뭐 예정 일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요. 손해 정도 비율은 브로콜리를 제외가 다 똑같습니다. 1이 0에서
1에서 100% 단위로 20%를 잘라서 단위로 산출을 하면 되고요. 15%다. 그러면은 손해 정도 비율은 20%로 계산해서 올림해 주시면 돼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감추, 이제 병충해 감수량 산정할 때도 손해 정도 비율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궤경에 무게가 있죠. 병충해 입은 궤경의 총 전체 무게 아니면 따로 무게가 나오면 그 무게 곱하기 이제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정 비율은 병충해마다 90%, 70%, 50% 나눠진 비율을 곱해 주시면은 병충해 감수량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피해율 계산할 때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고추 똑같고요. 이제 메밀 같은 경우는 1m 콩이랑 동일한 규격의 원형의 규격을 이용해서 표본 구간에서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해서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를 하고요. 그 배추, 무, 파, 당근, 브로콜리는 연속 구간 10구간, 연속하는 10구의 손해 정도 조사를 해서 작물 상태를 봐서 거기서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 품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표본 구간에서 손해 정도 비율을 어떻게 조사를 하냐, 수확량 조사는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호박 같은 경우는 이랑폭과 세로 길이는 1m 정해져 있죠. 구획해서 비율표에 따라 조사를 하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연속하는 10구, 배추, 무파, 당근 동일하죠. 그래서 대신 0에서 뭐 20% 단위가 아니라 정상 50, 80, 100 과수랑 동일한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경작 불능조사 시기 보시면은 고랭지 배추, 무는 7월 31일에서 수확 개시 직전까지 보험 기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대파, 단호박은 5월 20일 수확 개시 직전, 당근은 8월 31일, 메밀은 11월 20일. 이거는 적어도 여기는 넘겨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원래는 계약 체결 시점 24시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버섯 원인 시설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보시면은 자, 먼저 조사 방법. 계약 원장 현지 조사표를 확인하고 목적물의 소재지, 보험 시기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을 확인해서 목적물의 소재지, 보험 시기, 하우스 규격 확인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시고요. 사고 현장에 방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일자 경위를 면담, 기상청 자료, 사고 경위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손해평가인데 피복제나 구조체는 사실 비가림 시설과 동일해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전체 교체가 필요하면은 전체 피해인 거죠. 그리고 전체 필요하지만 부분 교체면은 교체한 부분만 인정을 할 거고요.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인정을 해서 손해를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구조체 마찬가지로 비가림 시설과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재사용이 불가, 수리 비용이 뭐 교체 비용보다 큰 경우는 제조달가 이제 수리가 완료되는 그 금액을 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손상 등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고 재사용 가능하다. 그럼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정해야겠고요.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조달 비용,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삼 같은 경우 칸 넓이 조사. 원래는 그 전체 칸 넓이를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전체 칸 넓이 하나하나 조사를 한다. 근데 너무 넓을 경우에는 이제 칸수 조사를 어떻게 하냐. 경장 면적을 칸 넓이로 나누면은 대충 칸수가 몇 개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칸 넓이는 어떻게 조사를 하냐 그러면 지주목 간격과 두둑폭, 고랑폭을 조사를 한 다음에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다음에 지주목 간격을 곱해주시면 전체 칸 넓이가 나오겠죠. 그 칸에 대한 넓이가 나올 거고요. 그거를 경장 면적으로 나누면은 경작 칸수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인삼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림 시설 여기도 단답이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내용이 긴 부분은 단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먼저 피해 칸수 조사 해가림 시설은 어떻게 하냐. 자, 먼저 전부 다 푸셨으면 당연히 100%겠죠. 근데 분파인 경우는 20에서 100% 사이 20% 단위로 나눠서 칸수를 조사를 해서 피해 칸수를 조사를 한다는 거고요. 손해액 산정 마찬가지로 실제 피해에 대한 제조 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제조 달가액 맞죠?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해야 손해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 제조 달가액으로 바로 손해액을 산출한 게 아니라 피해액으로 산출한다라는 부분 여기는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한 번 더 나오죠.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손해액이 적용된다 라는 내용이죠. 감가상각도 한번 굵게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가 그냥 경우가 두 개인 거죠. 보험 가액 뭐 20% 기준으로 한 해 만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해액이 만일에 뭐 보험 가액보다 크냐 적냐 이렇게만 보셔서 계산을 하셔도
쉽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은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이 과목 첫 번째 제가 원래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다 해버렸네요. 조금 길지만 단답형 위주로 정리, 어떤 것들이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묶어서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묶어서 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목에서 서술형에서 사실 뭐 많이 쓰는 문제라기보다는 단답형에서 쓰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보다는 단답형으로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는지 파트 잘라서 외워주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보험금, 가장 중요한 보험금 산출 정리를 한번 쫙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